화도 낚시터로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편에 이어서 밤낚시를 엔젤찌와 꺽대채비를 가지고 밤낚시를 좀 하려고 왔고요. 지난번에는 하류권에서 손맛을 보고 찌올림을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요 상류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하게 밤에 요 정도 상류쯤에 앉으면 사람도 없고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한번 밤낚시를 한번 또 찌올림을 한번 멋지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한 요 정도쯤에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오늘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류 포인트. 전에 한번 제가 낮낚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밤낚시. 자, 밤낚시. 화도 낚시터에서 밤낚시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은 세팅을 먼저 좀 해보고 해가 지기 전에 자, 오늘 찌는 지난번에 이제 주간에 썼던 전자찌인데요. 자, 엔젤찌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다리 쪽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짧은 다리, 여름엔 좀 긴 다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바꿔 쓸 수 있고 다리가 총 5종이 있죠. 이 찌톱의 길이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준 찌라고 하시고, 자, 지금 제가 이제 불을 켰습니다. 이 몸통부터 불이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밤에 어두워지고 나면 이 몸통부터 올라오는 그 찌올림이 꽤 이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요걸로 오늘 요거에다가 목줄 체인형 꺽대채비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메타 한 2, 30, 4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얕은 수심에서 또 낚시를 해보고, 부력이 조금 나갑니다. 근데 낚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하러 많이들 오시네요. 저 낚싯대는 3입대 조금 길게 쓰겠습니다. 짧은 데를 써도 잘 나올 텐데, 그래도 촬영을 할 때는 최대한 조금 고기가 좀 경계심이 덜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3입대 정도로 하고, 아마도 찌를 좀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수심이 낮으니까. 찌맞춤은 이제 바늘 다 안 달고 목줄 체인형 꺽대채비만 달고 이제 한목 맞춰서 낚시를 할 거고,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으니까 떡밥을 만들 건데,
오늘도 파워 펠렛 대립과 소립을 섞어서 쓰겠습니다. 파워 펠렛 라이트와 파워 펠렛 S를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파워 펠렛 라이트 두 컵에다가 파워 펠렛 S 한 컵, 이 배합은 제가 그 중축 낚시, 우동 세트 낚시 할 때 이 집어제 어분 베이스 할 때 굉장히 그 많이 쓰는 배합인데, 이걸 오늘은 요 밥으로 오늘 밤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물은 한 160 정도. 채비는 엔젤찌에다가 4.g이지? 엔젤찌 4.3g입니다. 4.3g에 채비는 목줄 체인형 꺽대 채비. 자, 이렇게 몸통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따가 좀 어두워지면 한 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줄 체인형 꺽대채비, 파워 펠렛 라이트에다가 S를 섞어주면 굉장히 그 뭔가 점도라던가 또 여러가지 그 풀림이나 무게감의 조정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세트 낚시, 저희 이제 중축 낚시 할 때도 어분 베이스 밥으로도 좀 되게 좋았고, 손물을 주면 또 되게 뽀송뽀송해지고 아주 그 조정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밥을 넣어서 밤낚시를 이제 슬슬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여기서, 오늘은 이제 낚시한 사람이 없어서 사스가 한 번 더 던지고 한 번 더 던지고 고기 나오고 그대로 하고 아무 네, 밤이 되면서 이제 고기들이 집어가 많이 됐는데, 여기가 수심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붕어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여기 왜 앉았냐, 여기 수심이 낮아서 피레미나 잡어들이 굉장히 많다,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제 촬영하기 편해서 앉았는데, 찌가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움직이죠. 네. 붕어일 수도 있고 잡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이런 어떤 정신없는 움직임 속에서 붕어의 움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사실은 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엔젤찌가 수심 대비 좀 많이 깁니다. 그리고 찌도 좀 크고요. 좀 더 짧은 찌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이제 새로운 찌를 보여드릴 때는 조금 큰 찌로, 또 고부력의 찌로 또 이 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고, 화도 낚시터는 웬만하면은 붕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맞춰주면
네, 오늘도 한번 멋진 찌올림과 낚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되게 반짝반짝거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엔젤지의 그 이름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들리고 찍었다 올려. 그렇지. 달리잖아. 달리잖아. 아, 붕어가 나 노가다 시키네. 어디 붙여? 힘이 이렇게 좋아? 엄청 커요. 엄청 크다고?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빵이 어쨌든 달리잖아. 빵이 와, 이 새끼 승질 봐. 겁나 커. 우와, 우와, 나가자리야? 이거 봐. 야, 성깔. 잉어냐? 빽빽거리는 게? 깜짝이야. 와, 이거 채비 안 나간 게 다행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갖다 쳐박냐? 카메라 앵글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쳐박냐? 와, 씨. 아, 근데 맞죠? 할 거예요. 연출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제 게임 한다. 어? 원줄 터졌다. 어? 아, 이때 가져야겠네. 초리대에서 빠진 거예요? 예. 보고 있어요? 없어, 아, 저기 있다. 고기 빠진 것 같은데? 아니네? 안 빠졌어? 다른 찌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찌가 터져서. 또 다른 엔젤찌인데요. 자, 원줄이 터지는 바람에 또 다른 엔젤찌 하나를 꽂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는 세 칸대로 바꿨고, 이렇게 딜레이가 길지. 자, 채비가 터지고 나서 이제 뭔가 붕어들도 집어가 되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기압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라서 아,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밥으로는 조금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그 제가 겨울에 많이 썼던 파워 펠렛 라이트 단품에다가 이제 마법 가루를 살짝 섞는 겨울에 쓰는 패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입자가 살아 있고 또 심남김도 생기는 그런 패턴으로 이 향붕어를 좀 공략해 봐야겠다. 지금 붕어들이 굉장히 까칠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바꿔서 또 엔젤지로 노려 봅니다. 자, 지금 한두 마리 잡고 나서 굉장히 생각보다 오늘 붕어들이 그 활성도가 까칠한 편이라 지금 좀 가벼운 밥에
어분 파워 펠렛 라이트에다가 마법 가루를 살짝 섞는 겨울에 많이 쓰는 패턴으로 지금 낚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이 원래 향붕어들은 그 어분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밥이나 입자감이 딱 맞으면 그냥 바로 먹어버리고, 그게 아예 안 맞으면 아예 입질을 하지 않는 굉장히 뭐랄까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동물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떡붕어 낚시를 좋아하지만 이 향붕어의 어떤 입맛을 맞춘다는 건 떡붕어 낚시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든 낚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또 엔젤찌가 이제 딱 안착이 됐고요. 네, 굉장히 잡스러운 움직임이 많은데 저런 것들을 다 걸러주고 완벽한 찌올림에서 챔질을 해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히트. 자, 떡밥을 바꾸고 바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고기를 잡아냅니다. 향붕어. 자,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기압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이 향붕어들은 이 기압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까칠해지는데, 게다가 수심도 낮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잘 맞춰주면은 자, 저렇게 내려가자마자 바로 다시 올리는 요런 입질. 그러니까 입자가 살아 있으면서도 힘남김이 좋은 그런 어떤 밥을 맞춰주고, 지금 사실 찌는 수심 대비 상황 대비 굉장히 부력이 셉니다. 찌도 길고, 아마 조금 더 낮은 찌 혹은 엔젤찌의 찌다리를 짧은 찌다리로 바꿔 껴서 조금 더 짧고 그렇게 썼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밥을 맞춰서 엔젤찌와 꺽대채비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제 고기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화도 낚시터는 조금만 맞춰주면 손맛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너무 좋아요. 사이즈 봐. 알았어. 알았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냐? 야, 성질 진짜. 니네 성격 왜 이러냐 다. 깡패들이요. 와, 가. 이러니
이러니 채비가 나가고. 자, 지금 파워펠렛 라이트에다가 마법 가루를 살짝 섞은 밥을 입자를 많이 죽이지 않고 입자를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바늘에 달았을 때 네, 아주 후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챔질이 많은 그런,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상황 속에서 네, 이 까칠한 상황 속에서 요 입자감을 살린 이 파워펠렛 라이트가 먹히고 있네요.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이 너무 무거워도 입질을 안 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잔분이나 유지력이 없어도 헛방이 나거나 입질이 없고, 네, 굉장히 그 가벼우면서도 입자감이 살면서도 심이 남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찌를 좀 더 저부력으로 바꾸고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춰주면 훨씬 더 후킹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엔젤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가장 좀 센 찌, 가장 지금 부력이 거의 한 4g 정도 나가는 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얕은 수심에는 조금 찌가 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편인데도 네, 이렇게 밥을 잘 맞춰주니까 또 붕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몇 마리, 한두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꽤 많이 붕어를 잡았기 때문에 답을 찾았으면 네, 손맛 이제 볼 만큼 봤으면 가야죠. 역시 낚시는 이래서 평생 하는 겁니다. 이 답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게 낚시라서. 자, 입자감을 죽이면 안 됩니다. 밥을. 네, 너무 많이 만지면 안 되고요. 이 입자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고기들이 밥을 따라 내려오게 만든 다음에 바닥에서 바로 먹여야 됩니다. 그렇지. 야야야야. 자, 조금은 까칠한 붕어들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 우리가 잡아내던 그런 어떤 입질, 네, 한두 마디 올라올 때 챔질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네. 나 힘 엄청 쓴다. 어쨌든 뭐 이제 패턴을 잡고 고기를 잡아내니 재밌습니다. 그냥 와라 좀. 아이고, 야씨. 발 아프다. 와, 이것도 크다. 이런 애들이 나오니 힘이 좋지. 걸면 잘못하면 채비 다 터지는 거요. 엄청납니다. 네. 진짜 이 항붕어들, 와, 힘이. 화도 향붕어들은 뭘 먹길래 이렇게 힘이 좋은 거야?
자, 수심 대비 찌가 좀 커도요. 네, 잘 맞춰주면은 찌를 잘 올려줍니다. 이 화도 낚시터 붕어들. 아무래도 향붕어들이다 보니까 찌 올림이 조금 빠르고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게다가 수심도 낮아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찌가 잘 올라오고, 뭔가 그 이제 채비를 좀 더 수심에 맞게 더 맞추면 훨씬 더 좋은 찌 올림과 재미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엔젤찌로 이런 재밌는 낚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향붕어 낚시의 가장 베스트 상황은 밥을 던졌을 때 수면에서 밥이 떨어지고 그 입자를 따라 내려오면서 바닥에 안착된 밥을 그대로 다시 받아 올리는 그런 입질 패턴을 찾아내고 받아내면 가장 빠른 마리수와 또 이런 그 속공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날 고기들의 그 어떤 입질이 까칠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처럼 기압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이즈 찌리. 어쨌든 제가 죽여준다. 재밌습니다. 화도 낚시터 붕어 힘이 좋고 또 찌올림도 잘 올려주고, 제가 조금 더 깊은 데 앉았더라면 여러분들께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사장님도 나중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얕은 데 앉았냐, 여기는 그 밤에 피레미나 잡어도 많고 굉장히 낚시가 어려운 자리다, 조금 더 깊은 데 맞은편으로 가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뭐 맞은편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촬영하기 편해서 앉았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밥을 맞추고 여러 가지를 맞춰서 굉장히 재밌는 낚시를 계속 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붕어를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 정도로 보여드려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거의 11시까지 낚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철수를 해야죠. 네. 엔젤찌를 지난번 안낚시와 오늘 밤낚시까지 이렇게 재밌게 보여드렸는데, 올림낚시 즐기시는 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